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셨는데요.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 말할 수도 없이 컸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한두 달 정도 돼가지고 끝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뭐 받은 피해를 뭐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코로나19,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던 코로나19, 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마 지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금방 얘기하실 겁니다. 당연히 우한이지. 왜 우리가 우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우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끝까지 부정해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지금 점점 종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백신도 이제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 사태가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진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코로나19와 관련된 진원지의 논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우한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는데요. 그런 주장 때문에 WHO와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중적인 성향을 보이는 WHO에 지원을 끊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지원 끊은 거 내가 대신 내겠다, 뭐 그러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기성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만들어냈던 막말 프레임, 그리고 가짜 뉴스 프레임, 그거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우한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단순한 음모론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바이든 체제로 바뀌고 난 뒤에 이 우한과 관련된 얘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최근에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작성을 한 놀라운 문서 한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기밀이었던 해당 문서는 코로나19의 진원지와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한의 연구실에 있었던 3명의 연구자들이 2019년도 11월 달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그 도시에서 감염 증상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우한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 3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미국 지금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된 것입니다. BBC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우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도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연이 됐건 아니면은 의도한 것이 됐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한에 있었던 중국의 연구실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시작이 됐던 것이 우한의 해산물 시장에서 처음으로 감염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 시장은 우한의 연구소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우한의 연구실에 있던 3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가지고서 우한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미국의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심도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MBC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또한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로이터 또한 마찬가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논란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했는데요. 90일 내로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어딘지 보고하라 라고 지금 요청까지도 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미국의 정보국이 우한 연구소에 있던 3명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걸 보고서로 남겼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남겼는지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국에게 90일 내로 진원지가 어딘지 보고해라 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사실상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의 한 언론사가 바로 그 연구소, 바로
서구 우한의 연구소에서 촬영이 된 영상을 지금 공개해가지고 파장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지금 다음과 같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 실험자가 지금 박쥐를 지금 저렇게 만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 장갑을 벗고 박쥐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물리는 듯한 그런 지금 장면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실험실 지금 안에서는 박쥐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실험을 하는 그런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 장면을 보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지금 저 장면이 유출이 됐는가 이거죠. 해당 지금 영상은 놀랍게도 중국의 공영방송이다 라고 할 수 있는 CCTV에서 공개를 한 것인데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CCTV가 해당 장면을 공개를 했던 것일까요? 원래 해당 장면을 공개했던 건 스정리 이 사람 입니다. 스정리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실험실 지금 안에서는 박쥐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실험을 하는 그런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 장면을 보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지금 저 장면이 유출이 됐는가 이거죠. 해당 지금 영상은 놀랍게도 중국의 공영방송이다 라고 할 수 있는 CCTV에서 공개를 한 것인데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CCTV가 해당 장면을 공개를 했던 것일까요? 원래 해당 장면을 공개했던 건 스정리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정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출 책임자로 거론이 되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공개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냐? WIB의 작업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스정리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 해당 지금 관련된 기사는 현재는 삭제가 되어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출 책임자다라고 여겨지는 스정리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찍었다라고 하는 영상, 그 영상을 왜 도대체 중국은 삭제를 했던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되고 나서 혹시 그 영상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우한이다 라고 하는 걸 지적받기가 두려워가지고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중국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진짜 말도 못하게 우리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국이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 공개를 하고 한국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해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감추는 것이죠. 왜? 해당 내용이 공개가 되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혹시 위협이 될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같이 나란히 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고 중국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점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여왔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중국의 친화적인 입장을 보여왔어요. 차이나타운을 짓겠다라고 공언에 했었던 최문수 지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대선 출마까지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저런 모습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지금 외국의 언론들이 야 이게 지금 우한과 관련돼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와중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저거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얘기를 못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이다, 우한이다 이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소국이 대국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좋고 싫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중국인들을 데려다가 애를 낳게 하자. 바로 이거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적법 개정안이라는 게 딱 저겁니다. 빼고 더하고 할 것도 없어. 중국인 데려다가 애 낳자. 오케이, 하나씩 봅시다. 이 국적법의 내용이 이거예요. 영주권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을 열어주자. 그렇게 국민 수를 늘리자.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신고만으로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6세 이하는 별도 조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 5년 이상 머무는 걸 조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이 국적법 개정안에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중 국적도 가능하니까 부동산 매입도 수월해지고 투표권도 행사하며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고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 국적법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특정 국가에 과도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콕 찍어 중국에다. 자, 국적법 입법 반대 국민청원의 동의자 수가 3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까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답시고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를 합니다. 근데 뭔 놈의 공청회가 찬성 의견을 가진 패널들만 참석을 하나? 아주 불난데 기름을 부어라 그냥. 저 패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가관이에요. 복수국적까지 허용하면서 국적을 줘야 한다. 화교들이 주로 될 예정이나 화교라 쓰지 말고 동포라고 얘기하자. 현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는 혈통주의라 못 받아주는 거다. 인구 감소가 되고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동포를 받아주자.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화교들이 한국 국적을 원하고 한국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통 크게 국적을 주자. 화교 및 동포에게 국적을 줘야 한다고 국민 80%가 찬성했다. 중국인이 애 낳으면 국적 주는 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서 80%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이거 봐봐. 이거 당신네 공청회 한 영상이야. 좋아요 싫어요 비율 보이지? 이게 지금 몇 프로로 보이냐? 228대 13,000이 80% 찬성이야? 아니 법무부 직원이라는 양반이 아주 구라를 세게 쳐놨더만. 당신은 뭐 공무원 중에 한 10대 개 되나보다? 어서 장난질이야 이씨. 당신네 공청회 유튜브 라이브에서 뭐라 그랬어?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위해 2019년에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에는 응답자의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니까 2019년 조사 결과 80%가 국적법 개정에 동의를 했다. 이게 그 근거다. 출처는 공개 못하겠지? 출처는 공개 못하겠지만 80%가 그냥 동의했다. 그냥 그렇게 알아라. 이거 봐요들. 이거 2019년 5월 27일에 나온 기사야. 국적제도 국민인식 조사 귀화 요건 완화 아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귀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신흥국가 출신 전문 인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능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 이 뭐냐? 2019년 당시 여론조사한 건 맞는데 신흥국가 출신 전문 인력 등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조건부 완화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법무부가 직접 해명했구만. 그럼 이 양반들아, 저 여론조사 내용은 2021년 개정한 내용처럼 신고만으로 바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국적법이라는 이름만 갖고 내용은 전혀 다른데 이걸 짜집기를 처하고 있어? 살 생각들이 없지 지금. 뭐? 국민 80%가 동의해? 뭐냐 그래. 80%짜리 내가 한번 보자 그래.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보고서. 그 80%짜리 설문이 이건데 1번 문항에 대한 찬성이 82.8%, 2번 문항에 대한 찬성이 75.2%네. 그래, 75% 반올림해서 80%라고 하자. 근데 제일 중요한 설문 내용 이게 뭐요? 1. 조미의 조부모님은 대만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화교이다. 조미의 부모님과 조미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고 3대가 모두 계속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 조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하는가? 2. 레오의 부모님은 한국계 러시아인, 고려인 동포로 한국에서 살면서 레오를 낳았다. 레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하는가? 질문 자체가 이게 뭐냐 지금? 중국 화교 대신에 대만 화교가 들어가 있고 조선족 대신에 고려인이 들어가 있네 설문에. 왜? 조선족 중국인 넣어서 설문조사 한번 해보지 그랬냐? 니네도 알고 있었지? 그럼 설문조사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 설문을. 이 지랄을 하고 다녔으니 80% 찬성에 대한 출처를 내놓을 수가 있나? 공청회는 무슨? 야, 국적법 개정안이 특정 국가에 유리한 게 아니라고. 특정 국가에 유리한 게 아닌데 정작 공청회 자리에는 화교협회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불러 앉혀놓고 쟁일 화교의 조선족 얘기만 했다. 이게 국적법 개정이야? 중국인 국적특별법 제정이지? 뭔 배짱이냐 도대체 니네? 뭐라고?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인 게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 야, 그래 가짜뉴스 그래.
어디가 가짜 뉴스인데? 80%짜리 가짜 근거 만들어서 퍼뜨린 거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누구한테 뭘 주겠다고? 한국의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 자녀한테 뭘 줘? 국적? 야, 한국에 그렇게 유대감이 있으면 왜 그 부모들이 귀화를 안 했겠냐? 부모가 귀화하면 자식한테 한국 국적 바로 나오는데 그게 싫고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중국이냐 중국인 그분들은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 소수민족 그게 끝이야. 뭘 동포거리고 있어. 한구탱이 올려붙여서 포동포동하게 만들어줄라 이씨. 대만인 고려인 넣어서 엉뚱한 설문조사로 주작질 사기 깔 게 아니라 가서 물어봐. 본인들이 그래 본인들이 중국인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위대한 대륙 중화의 핏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중국인이지 뭐여? 가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 허용인데 남자들은 군대라는 브레이크라도 있지. 여자들은 그냥 이중국적 받는 거네 그지? 이 나라에서 복지 혜택 받고 살다가 그냥 날라도 되겠네 중국으로. 결국 국적법 개정안이라는 게 중국인들한테 한국 국적 포함해서 이중국적 주겠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뭐여 이게? 현 국적법상으로도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고 본인도 대한민국에서 출생 시 간이 귀화 대상자로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귀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지가 귀화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귀화를 안 했어. 그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어. 이 부모가 그 자식을 한국인으로 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야? 뭘 애가 커가지고 이중국적자로 있다가 국적을 선택을 해.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부모가 귀화를 했으면 됐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짜증나게 이씨. 국적법 해당자가 3,900명 정도인데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떠냐고? 공포감 조성하고 선동하는 거라고? 저출산 해결, 인적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적법으로 해당자 고작 3,900명. 여기에 예상되는 국적 취득자는 1년에 700명 정도 되는데 뭘 쫄고 그러냐? 왜 이래? 그건 아니지. 문재인 정부, 민주당 당신네들 이 짓거리 하는 거 당장 700명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 당신네들 미래를 위해서 빌드업하는 중 아니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누가 멍청하게 국적법 바뀐다고 지금 당장 재앙이 몰아칠 걸로 예상하나? 미래가 뻔히 보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3,900명이든 390명이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씨앗으로 삼아서 당신들이 테라포밍 하려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니까 이러는 거야. 나는 중국인 되기 싫어. 왜 이 나라에 중화 사상이 뿌려지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기 나라에 있어. 거기서 하면 돼. 그리고 인적 자원 확보는 이 양반들아 기술 이민이나 특기자들이나 받아와야지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근데 궁금한 거 저 국적법이 왜 사회통합이야? 다른 나라 타국인 받아서 뭘 통합하겠다는 거야? 귀화 요건 되면 귀화하고 아니면 말고지 뭘 통합을 해? 누가 통합하고 싶다 그랬는데 80%? 하지 말려면 하지 마. 국민들이 하지 말라잖아. 아 뭐 세상에 이런 물건들이 다 있나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들 그냥 외국인이야. 외국인 자녀고 한국 국적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귀화하면 그만이야. 당신네가 그랬지. 어차피 귀화할 사람들이니까 먼저 쉽게 주는 거라고. 먼저 쉽게 주지 말고 그때 가서 귀화하라 그래. 어차피 할 거라며. 알아서 본인들이 한국 국적 취득하라고 내비둬.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국적 취득 안 한 사람도 국적을 왜 주냐? 이중 국적자로 만들어가면서 짰냐? 복지 혜택만 가지고 튀면 국민들 세금만 부담하지 않냐? 자녀들에게 일찍 국적을 주면 한국의 국민으로서 건전하게 자라고 적응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예상한다. 나이씨. 그러니까 한국의 애정을 갖고 건전하게 잘 자라고 적응을 하면 그때 귀화하라 그래. 자, 문재인 정부의 많은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귓구녕을 열고 들으세요. 국적법이 문제라고 논란이 되는 게 단순히 조선족이 받는 혜택이 문제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출산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글러 처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출산율 왜 떨어졌어?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결혼 어려워졌지? 아직도 집은 남자들이 준비하는 걸로 돼 있잖아. 그지? 똥패미난들 대가리 속에는 아주 이게 당연한 걸로 돼 있고 비용신년들이 집이 한두 푼인 줄 알아. 이씨. 패미가 비혼이네 뭐네 온갖 개지랄을 하고 다녀서 출산율 작살낸 거는 죽었다 깨도 인정 안 하지. 학교에서 애들한테 패미 가르치고 있는 거 그거 문재인 정부에서 시킨 거잖아. 페미니즘 만만세 아니야?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해서 무고로 여러 사람 인생 조지고 그 결과가 뭘로 이어졌어? 성별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졌지. 배려에 대한 감사와 공정함을 중시했으면 이런 세상이 왔을까? 문재인이와 민주당이 패미를 한 덕분에 거기다가 미친 듯이 돈을 쏟아 부어준 덕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야. 출산율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국인을 수입한다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말어. 출산율이 떨어지면 출산율을 올리면 돼. 자, 그럼 출산율을 올리려면 지금 뭐부터 해야겠어? 페미니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럼 페미니즘부터 불사질러. 페미라는 것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설령 그 조각이 나유타분의 1이라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뛰어다녀. 문재인 정권이 싼 똥 아니야? 그럼 치워.
학교에서 페미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부터 적발해. 세뇌시키는 거. 그리고 그 짓거리 누가 시켰는지도 찾아내. 애기들 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려. 경력 단절 여성 우대? 이거 단어 개념 정리 확실히 해줘. 경단녀라는 단어는 애기 낳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애기 엄마들만이 쓸 수 있는 말이야. 애 엄마 조금 도와주자는 거 뭐라 할 정도로 이 나라 남자들 속 좁지 않어. 그런데 똥패미 개백수년들이 함부로 경력 단절 어쩌고 설쳐서 멀쩡한 애기 엄마들 조금 도움받는 것까지 틀어막히는 거야.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정책을 써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애기 키우는 엄마들 복지받는 거 뺏으려고 하는 년들 다 잡아 족쳐. 결혼한 여자들, 애인 있는 여자들, 함부로 씹고 흉자니 뭐니 욕하는 것들, 함부로 남의 귀한 인생 혐오하는 이런 년들 이거 싹 잡아 없애. 이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이 안 올라가. 얘네가 뭐 주장하는 줄 아냐?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란다. 또 만났구나 윤김지영이. 요즘도 보토피아 하냐? 페미년들은 맨날 이거 한다면서 돈 달라 그래 나라에다가. 근데 문재인 정부 여가부에서는 이거 주려고 하고 있잖아, 그지? 이거 주면 안 된다잉. 니네 돈 많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애를 낳든 안 낳든 그건 지 자유인데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애기를 낳는 것도 아닌데 이 사회에 뭔 도움을 준다고 지가 돈 달래는 거야 나라에다가? 나라에서는 이런 애들 나타내면 돈 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깨 부셔야 됩니다. 1인 가정? 역시 마찬가지. 1인이면 가정이 아니라 개인이지. 비혼, 비출산, 1인 가정 여기에 들어가는 복지는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미친년들인가. 개인으로서의 복지만 받으면 됐지 가정의 복지까지 탐해요. 하여간 멍청하면 답도 없어. 저런 멍청함을 남들한테 전염시키기 때문에 저건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 올리고 그와 똑같이 무고죄 처벌도 맞춥니다. 공평하게. 이 밖에도 할 건 많은데 안 할 거지 문재인 정부는. 죽었다 깨도 페미해야 되니까 그지? 내가 말한 거 싹 해서 출산율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댁들은 이거 안 하고 중국인 수입할 거야 그지? 당신네는 안 해도 국민의힘에선 할 거야. 거긴 내가 있거든. 근데 말이야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적이 뭐여? 차이니즈 테라포밍이야? 아니면 페미 대부흥회야? 아니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둘 다 하고 있구만. 페미를 이용해서 출산율을 낮추고 그 핑계로 중국인을 들여와서 나라를 중화시키는 거구나 그지? 응 이거네 이거. 이게 맞겠네 하는 짓거리가. 그나저나 우리 이준석 후보는 국적법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 등의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화의 제도 이상으로 지금 간소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딱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거지.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떤 후보자분들이 한데 뭉쳐서 이준석이를 잡겠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편해요? 왜? 치사하게 팩트로 승부하니까 꼴보기 싫어? 아 그렇다고 여러 명이 그냥 다구리를 치려고 그러면 되나? 그것도 네거티브로. 그거밖에 없더만. 나라도 좀 도와야겠네. 페가스 택세타 파워랩
중국이 발해를 중국 왕조였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중국어 발음으로 영문 표기한 것이 포하이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부 누리꾼이 김치, 한복, 갓, 삼계탕까지 자신들의 문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문체부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는 김치의 중국어 번역이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로 적혀 있습니다. 파오차이는 김치와 엄연히 다른 중국 음식입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가 발간한 한국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에 태권도는 당나라에서 유래했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무능한 것인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 인사들은 친중 행보에 앞다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조선시대 중국을 조공하듯이 공산당 기관지에 앞다퉈 새 인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 왜곡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커녕 방조하는 듯한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발해를 중국 왕조였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중국어 발음으로 영문 표기한 것이 포하이입니다. 해외 역사 사이트나 유명 백과사전, 외국 교과서 등에 우리식 발음인 발해보다 포하이가 훨씬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해가 우리 땅이 아닌 중국 영토로 잘못 인식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부 누리꾼이 김치, 한복, 갓, 삼계탕까지 자신들의 문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마는 정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훈령에조차 김치가 중국 음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체부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는 김치의 중국어 번역이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로 적혀 있습니다. 파오차이는 김치와 엄연히 다른 중국 음식입니다. 관련 단체와 함께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서구의 왜곡 사례도 허다합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가 발간한 한국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에 태권도는 당나라에서 유래했고 대구는 보수 성향이 강해 패션이 떨어진다는 한국인 비하 내용도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국내 민간단체 요청으로 정부가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만 돌아온 답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출판사는 왜곡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출판 비용을 지원하면 수정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적반하장격인 황당한 요구에도 정부는 5개월 동안 묵묵부답이고 무대책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모화되고 있습니다. 조선구마사라는 방송 드라마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배경이지만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국풍 배경과 소품을 적나라하게 사용해서 시청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고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북공정이 게임 속까지 들어왔습니다. 국내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 조건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한다 등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국내 많은 게임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입니다. 가수 아이유씨의 한복 입은 모습이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샤이닝 니키입니다. 한복이 청나라 황실 배경 속의 중국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무능한 것인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는 여야가 합심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 여당 인사들은 친중 행보에 앞다투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백신 기부하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등 대통령의 낯뜨거운 친중 편향의 찬사를 비롯해서 전 국무총리, 국회의장, 경기지사 등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조선시대 중국을 조공하듯이 공산당 기관지에 앞다퉈 새 인사를 했습니다.
최문손 강원지사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강원도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다가 강원도민과 많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지금 무산되는 수순입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도 한심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일본의 스가 정권 첫 외교 청서 보셨습니까?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4년째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보여주기식 의례적 대응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현재 일본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이버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해온 방크는 독립군처럼 활동하다 외국으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변 안전을 물어보는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합심해서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각 기관들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방크 관계자가 묻습니다. 5명에 불과한 단체가 중국, 일본과 싸우는데 지켜만 본다면 정부의 존재 의무는 무엇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정부나 국회에서는 역사 왜곡 대책 이런저런 노력이라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부터 딱 단절됐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 주도로 역사 왜곡 밤새우기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합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왜곡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바로 잡힐 때까지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안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운영되었던 본부가 역사 왜곡 대책 체계를 다시 구성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을 감당하는데 21대 국회 선배 동료 의원 모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군 성추행 사건, 군 기강의 총체적 부실 문제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 기강의 총체적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 후 초기 조사,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회유 및 무마 시도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 인사인 군 법무관이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성추행 피해자 보호를 맡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에 이르는 동안 조사와 수사의 각 단계마다 군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극심해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부 보고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지난 5월 23일에서야 국방부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축소, 은폐 보고했고 이틀이 지나서야 피해자 성추행, 사망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어제 피해자 유족 측은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미투 운동과 작년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온 세상이 들끓었던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국방부와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가해자 중심주의 대처 방식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 군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군 기강 해이와 총체적 부실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전 군의 성폭력 사건 피해 현황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또한 사건의 축소, 은폐 및 군기강 해이를 몇 명의 직계 해제로 꼬리 자르기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라는 모습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를 넘어서서 군 통수권자로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도대체 언제 해주실 겁니까?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 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당 최승재 의원의 건강은 악화되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이 쓰러진 일이 아니라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희망도 함께 쓰러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에만 몰두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탓에 국민의 삶인 민생은 민팽당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갑자기 필요성, 효과, 국내 경제 여건, 인플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지경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1년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아래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조작 은폐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권의 민심 역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현 정권의 일상이 되어버린 위선, 거짓, 내로남불로 인해 특권과 반칙이 쌓이고 쌓여 권력의 빌부터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습니다. 친정권편에선 이용구 전 차관이 누린 특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택시 운행 중이라 그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돼야 마땅한 것인데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애초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거짓 변명했지만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은 밝혀졌고 경찰관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법무부 차관 자리에 계속 이용구를 앉혀놓았던 그 뒷배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정권의 부도덕과 비민주성, 반헌법성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자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의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몸통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미필적 고의로 부실 검증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 따른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혜숙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즉각 해임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말단 경찰관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군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넘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은 우리 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 처리 과정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마땅한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초동 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이나 지나 첫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의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군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였던 사회적 타살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의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 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으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주적인 북한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란한 성범죄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 영령님들 볼낯이 없을 지경입니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또 제2, 제3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행위를 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묵인한 자, 방조한 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국방장관과 공무군 참모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지난 2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우려한 대로 속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60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해서 20명을 구속하고 추징금 908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지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권력자들은 몽땅 빠진 그야말로 맹탕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국무총리가 실세인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대검차장까지 대동하고 요란 법석을 떨었는지 소리만 요란한 빈술의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LH 사태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아무리 중간수사 결과라고 하지만 내부 정보 접근이 용이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태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여론을 간보는 건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 부족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내놓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공직자가 주도한 LH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LH 사태 수사에 검찰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내놓은 결과마저 보잘것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한 성역 없는 수사로 내부 정보를 악용한 고위공직자와 지방 토호 세력의 부동산 투기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아울러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LH 혁신안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주택 공급 업무는 그대로 LH에 두고 주거복지만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LH 사태 조사 결과와 이렇게 같은 꼴로 내놓는 그런 결과는 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제의 진원지를 그대로 두고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것은 제2, 제3의 LH 사태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LH 혁신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기강 해이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군기강 해이가 빚은 참사이자 인재입니다. 숨진 부사관은 여러 차례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군 당국에 신고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회유하고 추가 성추행까지 저지르도록 방치했습니다. 더욱이 피해 부사관의 상사들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부대원이 한 통속에 대해서 회유, 은폐, 2차 가해까지 모든 과정이 군이라는 거대 조직이 힘없는 개인에게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한편 군기강 해이를 관리 감독하고 수사해야 할 군사경찰 간부가 여군 숙소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적발됐음에도 구속 수사는커녕 가해자를 피해자와 한 공간에서 정상 근무하게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 원칙도 망각한 군의 처사는 기강 해이를 넘어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잃은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이처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막지 못한 윗물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까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은폐, 피해자 회유, 늦장 대응이 아랫물까지 혼탁하게 만든 것입니다. 군대 조직의 기강까지 좀 먹고 있는 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아들, 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두 사건 수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을 명백히 밝혀내고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대의 지휘체계까지 모두 점검해서 이참에 군기강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 운운하실 게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군대 내 여성인권보호, 성범죄 근절 등을 위해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인 충남 서산의 20전투 비행단에서
여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2차, 3차 가해를 겪다가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성폭력 가해자 1명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군 전체가 가해자로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군은 총체적 기강회의를 보였고 피해자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기만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인 3월 2일 저녁자리는 군의 기강회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당시 군을 포함해 공공 분야에서 음주회식 자제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모임을 가졌고 공군 부사관 4명과 민간인 1명까지 총 5명이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방역 수칙을 위반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날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공군은 가해자를 즉각 분리시키지 않고 2주 후에야 다른 부대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는 분명한 군율 위반입니다. 군은 피해자를 휴가 조치한 것이 가해자와 불리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군의 시각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족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피해자의 상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고 피해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제출했음에도 공군이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군 법무관이 국선 벼인으로 선임이 됐는데 여성이 아닌 30대 초반의 남성이 선임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임을 감안하여 국선 변호인을 여성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또한 형식적 처리에만 급급했습니다. 게다가 국선 변호인은 3월 9일 선임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5월 22일까지 피해자와 면담하지를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반이나 지난 5월 18일에서야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는데 새로운 부대에서 피해자를 관심 병사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민감하게 다뤄야 할 성폭력 피해 내용이 이미 새로운 부대에 알려졌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허술한 정보 보안과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5월 21일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사망 때까지 군의 시스템 중 그 어느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성폭력 가해자 한 사람 구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중사 1명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우리 군의 대응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공군이 초기에 조사한 이 사건은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은폐, 축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힘들 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군 여종사 사망 사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고인은 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축소, 회유, 무마, 그리고 지독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습니다. 왜 피해자가 죽음으로 억울함을 피하고 죽음으로 절규해야 합니까? 이것이 정상 국가입니까?
유족 측은 고인이 1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2명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지금처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책무가 있는 공권력은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해자 편에서 폭력과 억압의 주체가 되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닙니까? 지난 3월 2일 밤 강제추행이 있었고 직속 상관에게 당일 신고 이후 3개월 동안 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방조자, 지휘계통 모두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군은 초동 수사부터 부실했습니다. 수사 초기 차량 블랙박스로 확보했고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 가해자의 혐의 부인, 지속적인 회유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속 수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발생 후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신고 즉시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방부 최초 보고 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단순 사망으로 보고된 점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지휘 라인은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부실 수사가 드러난 마당에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수사 형태의 최소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구성을 제안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면서 엄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지만 정부의 대표적인 위계 위력에 의한 두 전직 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보여준 비겁함을 생각하면 씁쓸함이 크게 남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을 추구하는 정당이라 하셨는데 왜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가 늘어나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외면받는지 실상은 위성과 내로남불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와 분위기가 심각한 기강회의로 이어진 건 아닌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유명무실한 기관별 각종 범죄 매뉴얼, 보여주기 급급한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KDI는 작년 5월에 지급된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지원금의 30% 전후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이 한미일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 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별 선별 지원이 경기 부양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연일 재난지원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걸 보면 이 역시도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사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 먼저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유독 소상공인에겐 영업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했고 이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모두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랐기에 생긴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의 가치입니다. 심지어 여야 그리고 정부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늦어도 4월에는 처리하기로 해놓고 법안 소위 일정도 잡지 않다가 우리 당 최승재 의원이 51일째 천막농성, 6일째 단식 농성하던 중에 위급하여 응급실에 간 이후 느닷없이 법안 소위 일정이 잡혔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손실 보상의 쟁점이 되는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부담이 없고 손실 보상은 부담이 됩니까? 재정 부담 여부도 본인들 입맛대로 결정하는 것인가요? 정부는 무조건적인 전 국민 지원과 실효성 있는 선별적 지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지급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까못이 살아있는 섬, 우리나라 관광 1번지 제주도.